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침체장이 온다는 얘기가 됐을까요?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옛날에 6억짜리가 서울이 이제 2017년도에 평균 가격이 6억이었잖아요. 네네. 6억 정도 됐는데 지금 12억이란 말이에요. 네.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걸 주고 사?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이게 12억, 13억, 14억 계속 이렇게 되는 순간 네. 결국 포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경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다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도 지금 있고 이제 네. 지금 순차적으로 서울 치고 경기도 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치고 뭐 빌라 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아파트 말고 다른 대체재들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다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시장에서의 그 어떤 상승장 초기에는 없었던 수요도 다시 생겨나면서 수요가 급증하지만 그 수요가 다시 이제 의문점을 가졌을 때 네. 다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까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감당할 수 없다? 네.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한 번 수요가 줄 거고 네네.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이면서 수요가 줄어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하락장 또는 침체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뭔가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서 살 사람이 없고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 보유 비용도 보유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점점 이제 그 공시지가 그 정상화 네.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하락될 수 있는 요인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찝어주신 거라고 저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항상 상승 요인을 할 때 공급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공급이 가장 그 수요와 공급이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공급은 앞으로 2, 3년간은 줄어든다는 건 변함이 없죠. 네네. 그래서 방향성을 지금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계속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다. 네. 아직은 공급을 이길 수는 없는데 수요가 추가가 된다면 결국 이것들을 나타내는 게 앞으로 2, 3년간 드러나는 상승률의 그 올라가는 속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네.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네. 당연히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공급 측면에서도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 앞으로 2, 3년간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좀 약간 특이한 자산이잖아요. 네. 사면은 일단 장투잖아요. 기본. 네. 그렇죠. 왜냐면 세를 2바퀴 돌린다 그래도 4년이에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진 만큼 2바퀴잖아요. 네. 예전에는 원래 2년짜리였는데 이게 길어진 만큼 그 사이에 정책이든 공급 변동에 내가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신규 진입하는 분은 예를 들어 세를 내가 세팅해서 들어간다 그래도 4년을 묶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20년 만에 최대 분양 시장이 들어온다. 이거 2, 3년 있으면 이거 아파트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최대 분양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약간 조금 좀 오바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예. 이거 보면은 다음 달에 전국에 7만 그러니까 한 도시만큼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대비 2배가 넘친다. 네.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된다. 네. 이런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뭐 공급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큰 그림으로 2, 3년 뒤에. 2, 3년 뒤에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 총량은 부족하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네네. 그 부족한 총량 중에 그냥 12월 달에 몰리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이 한 번에 12월 달에 되고 또 부족하고. 네네. 그러니까 부족한 것 자체는 바뀌지는 않는 것 네네네.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여기서 몇 가지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에 각종 뭐 조건들이 바뀐다라고 하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그동안 이제 분양하려고 준비했던 물건들을 내년 가면 또 사람들이 혹시라도
문제 생기거나 미분양이 나거나 이런 게 하게 되면 건설사의 앞으로 이제 준비 계획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네. 지금 땡겨서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아, 땡겨서 대출도 네, 규제라든지. 규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땡겨서 분양을 해서 이제 던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12월이면 누가 그때 분양을 그러니까, 해요. 10월에. 비수기인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몰렸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몰리는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한테 또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게 네. 분명히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도 되게 안 좋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저는 이번에 좋은 곳과 나쁜 곳의 청약시장의 경쟁률을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아, 네. 왜 그러냐면 비슷한 현상이요. 청약시장 경쟁률을 예. 봐야 된다. 좋은 곳과 나쁜 곳.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좋은 곳과 나쁜 곳의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뭐 여전히 높다라고 네. 하면 수요가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양극화가 돼서 네. 사람들이 선호도가 되게 높은 것은 막 몇백 대 1, 몇십 대 1 막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혹시 미분양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예전과는 조금 죽어서 네.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네네. 그 실제 사례가 2007년이에요. 2007년이요? 네. 2007년도에 네. 제 기억으로 지금 이제 우리 그 이번 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한 거는 좀 됐잖아요. 네. 근데 지난 장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다시 분양가 상한제 해라고 했던 게 네. 2007년 9월인가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뭐 네, 정확한 네. 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9월 전으로 정말 모든 그 건설사들이 분양을 몰아서 해버렸어요. 쏟아 부은 거네요. 예,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분양가 높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높게 올린 거죠. 네네. 그래서 막 몰아붙였는데 그 결과물이 뭐였냐면 잘 되는 곳은 분양이 잘 됐는데 안 되는 곳에서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한 거네요. 네, 터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가 주는구나. 네. 라고 하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 시기에. 그럼 지금 일단은 네. 이 분양이 터지고 네. 지금 7만 얼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네요. 제가 12월에. 볼 때는 1차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봐요. 12월에 7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앞으로 분양이 공급 부족하다는 건 사실 부동산 투자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그거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을 다시 해보자. 2011년 게임 마무리하고 이제 2011년이래요. 2021년. 네. 21년이에요? 아직 그 숫자가 익숙하지도 않은데 네. 22년 된대요. 그쵸. 죄송합니다. 2021년 게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어떨지 이 네.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실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12월에 첫 시험이 치러진다. 네, 최소한의 첫 시험이 근데 일단 먼저 좀 전제를 하고 넘어갈게. 네네.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영향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테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뭐든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가운데에서 수요가 네네.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몰아쳐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 한번 진짜 수요가 줄어드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이걸 또 약간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네. 불용이 네. 미분양 터지면 이제 꺾이는 거라고 그랬어. 또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때부터 또 행동 잘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저희 방송 내내 써 있는데 모든 판단은 본인이 책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빨간색 여러분들 중요한 거에다가 하는 표시 뭐 있을까요? 바로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네. 모든 판단은 본인이 책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그런 거고 어쨌거나 12월에 7만 세대가 나온다는 거 분양이 그거는 사람들 수요에 대한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고 네. 지금의 거래량 감소가 실제 수요가 억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테스트가 네. 될 거고 그것들이 이제 내년에도 또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네네. 조금씩 예를 들어 외곽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네. 좋지 않다. 근데 이거 12월에 이거 다 소화해버리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수요가 물론 심리가 위축을 될지 몰라도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네네. 당분간 더 간다라고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경매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으나 12월에 테스트 보고 넘어가야 된다. 네. 기말고사. 네. 그러니까 이런 큰 분양이 한 번씩 오는 거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항상 매년마다 분명히 조금씩 변곡점이 있을 거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네네네. 어쨌든 침체장이 두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분양 물량이 쏟아지거나 할 때 네. 입지가 좋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은 뭐 분양 잘 될 것이고 네네. 그렇지 못한 곳부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보시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는 입지가 좋은 곳까지 어느 순간은 또 번져나가겠죠. 네네. 그런 상황을 잘 보시라. 근데 그거를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올 하반기에 뭐 갑자기 몰려든다? 한번 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